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초등학교 교사 김진수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미랄쌤이라고 닉네임을 갖고 있고 미랄반 블로그 학급 경영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유권자 경연 콘테스트에 위와 같은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 저는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링컨 대통령을 꿈꾸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을 모델로 해서 저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력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됐어요. 너무나 위대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9개월밖에 공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아직까지도 칭송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교육을 9개월밖에 못한 그 숫자에 일단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링컨다운 삶을 못 살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삶을 한 책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앞장서서 이끄시는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심지어는 밑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국민들 모두 링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링컨의 삶을 본받고 링컨의 삶으로 만약에 간다 싶으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냐? 모든 사람들이 링컨의 삶을 꿈을 꾸다 보면은 링컨의 태도를 본받게 되고 그 태도가 결국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뀌게 됩니다. 자, 링컨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링컨의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저는 링컨의 그 겸손한 리더십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겸손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링컨이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수많은 무너짐과 수많은 그런 투표에서 선거에서 낙선을 하죠.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정치 초년변 링컨은 13명이 입후보한 첫 선거에서 657표를 얻고 8위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8위로 얻었다. 13명 중에 8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링컨은 그가 살던 뉴살렘 지역의 표 300표 중에서 277표를 얻은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삼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첫 선거에서 패하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먼 지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되겠구나. 비록 13명 중에서 8위를 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에 링컨은 크게 감동받고 그로 인해서 동심원 이론을 펼쳤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공교육을 9개월밖에 안 나온 링컨이 주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의 영향력이 서서히 확장돼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전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거죠. 마음의 벽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못생기고 볼품없게 놀리기만 했던 스탠턴을 또한 국방부 장관인 자리에 앉혀놓고 용서의 겸손한 리더십을 펼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존경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존경받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도중에 김종원 작가의 4세기 자본이다를 읽었어요. 거기서 너무나 가슴을 울린 그 다음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근사록 집회에 대한 내용을 김종원 작가가 해설을 한 내용입니다. 근사록 집회는 주의와 여주경이
공편을 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사록 집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집안은 어렵고 천하는 쉽다. 집안은 가깝고 천하는 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은 어렵고 천하는 쉽다. 집안은 가깝고 천하는 멀기 때문이다. 독서의 힘 저자 강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에게 인정받기 제일 힘들다. 가족에게. 왜냐? 근사록 집회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가까워요. 너무나 가까워요.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을 하다가도 무너지죠. 그의 생활 태도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던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은 되되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처절하게 무너진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서울시 교육감으로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잘 나가던 변호사가 나왔어요. 후보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시가 변화가 되겠구나, 교육이. 왜냐? 이분이 교육의 아이콘이었어요. 3가지의 패스를 빠른 시기에 돌파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후보로 등록이 되고 나서 바로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그들의 자녀, 그의 자녀가 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죠. 나의 아버지는 자격이 없다. 그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근사록 집회에 나왔듯이 가까운 집에서,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들의 삶에서. 자, 그렇다면은 아까 강건 작가가 말했던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정말 제일 힘든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근사록 집회의 말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뭔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작품을 안내를 하자면은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 친구 걸 한번 볼까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의견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행시를 줬어요. 자, 이 친구도 민주주의에 대한 사행시를 줬네요. 민주주의는 주민들을 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왠지 링컨의 그런 엄청난 연설을 카피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약간의 마인드맵 같은 그런 느낌으로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고 자유로운 국가다. 자기가 선택하는 공평하게 월급을 우리 모두 평등한 월급까지 공평하네요. 월급까지 공평하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 친구는 포스터를 그렸네요.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동시에 그린 작품입니다. 대통령과 무궁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너무나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여기도 사행시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주도권을 가지는 공화국입니까? 아니죠.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입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존경받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투표를 받기 위해 투표를 받기 위해서만 전통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시고 그들의 삶을 악수를 하시고 그들의 삶을 느끼셔야 돼요. 투표 때만 선거운동하고 투표 때만 하는 그런
세레모니는 이제는 하지 마자고요. 왜냐? 존경을 받자고. 존경을 받으면 링컨처럼 동심원리원이 터지겠죠. 마지막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합니다. 선거 도장을 찍었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은 존경하는 사람, 또 거기에 나오시는 후보자진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팜플렛이 너무나 많이 와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치를 잘 모르는 저의 문제도 있겠지만 존경할 만한 까닭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왜냐? TV에서 보이는 바는 너도나도 자기 밥그릇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의 눈에는. 자, 마지막으로 공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노노 읽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제가. 자, 이 중에서 안연이 하는 크게 탄식하는 말을 끝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논어에 나온 9장의 자한편입니다. 안연이 크게 탄식하여 말하였다.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파고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면 앞에 계신 듯하다가 어느새 뒤에 와 계신다.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시어서 학문으로 우리를 넓혀 주시고 예로서 우리를 단속해 주신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으니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여도 선생님께서 세워놓으신 가르침은 우뚝 서 있는 듯하다. 비록 그것을 따르고자 해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만약에 공자에게 그런 제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논어라는 것을 평생에 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링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삶은 본보기가 너무나 잘 돼 있었어요. 우리 후보자님과 우리 유권자님과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아이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운다. 본보기를 통해, 본보기를 통해, 본보기를 통해. 본보기를 통해서 존경심을 받고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나부터 존경하고 너를 존경하고 우리를 존경한다면 내가 변화가 되고 가족이 변화가 되고 지역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돼서 부국강경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일초등학교 교사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